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발칵 뒤집혔고 오랜만에 또 타겟이 정해졌죠. 네. 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지금 타겟이 지금 화살촉이 바로 발동을 했습니다. 조희대를 죽여라 이거거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안 한다고 해요. 또 오늘 김민석 대표가 하는 말이 탄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탄핵을 하지 않겠다. 이거 도대체 뭔 초식이야?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법사에 부른다지 않습니까? 법사예요? 네, 법사에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헌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헌법 104조에 보면요, 이 그러니까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한다. 그래서 내가 눈을 씻고 다시 한번 찾아봤죠. 청와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사전적인 내용이 어떤 뭐 수식어가 있나? 청와대와 사전적으로 어떤 협의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헌법에 전혀 없어요. 없죠. 그게 상권 분립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청와대와 민주당은 왜 반항이라는- 화를 내는 거예요? 반항이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이게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찍은 게 아니에요. 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져서 네. 4명의 후보를 선출을 했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명이 한 명은 김민기 후보라는 사람은 이 청와대가 오케이 한 사람이라는 거였는데 박순영 후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안 된다 이제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김성수라는 후보자, 이건 이제 또 청와대에서 오케이한 후보자인가 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굉장히 진보 법관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호남 출신이시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청와대에서 누구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은 한 명의 후보자 손봉기 후보자를 네. 이제 고육지책이죠. 어떻게 보면 절충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네. 마지막에 이제 임명하라는 얘기인데 네. 어디에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최선을 다한 거죠. 대통령 임명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렇게 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서면 제청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뭐 탄핵 얘기까지 왔습니까? 서면 제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아무데도 이제 없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 관례대로 그렇게 했었다라는 건데 과거의 관례는 어땠겠느냐 그러면 역대 대법원장들이 제청을 하면 네.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돼 있지 않은 한 그걸 존중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만나서 형식적인 걸 갖춘 건데 네. 이거를 서면 제청했다라는 이유로 임명권 도전이다. 음. 조희대를 탄핵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결국 제 생각엔 어떤 게 있느냐. 네. 오세훈 죽이기가 저는 여기에 깔려 있다고 봐요. 아. 오세훈 죽이기. 이거 통해서 조희대 다시 한번 압박하고 사법부를 압박해서 오세훈 2심 판결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차기 대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노림수까지 이 마음속에는 여기 마음속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을 난 이렇게까지 겁박하고 압박을 하는 정당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죄는 죄고 악은 악이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뭘 잘못한 거예요? 감히 서면 제출해야 민주당 기분 상해죄라고 해서 그게 죄는 죄고 악은 악이다. 아. 이게 이제 그 관행과 관례를 어겼다고 이걸 지금 청문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국민들 수긍도 불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탄핵은 안 가지만 청문회에서 괴롭히겠다라는 그 예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도 있지만 대통령이 유죄취 파기환송 내린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에요. 네. 이분은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그 집단적인 심리가 있는 거고 전당대회 장면에서도 송영길 대표와 김민석 후보 등이 네. 토론회에서 네. 조희대 당장 탄핵해야 된다. 네. 조희대 탄핵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송영길 대표가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게다가 대통령의 공소취소 검찰이 아니라 특검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리인 성격의 허수아비들이 이런 식의 지금 민주당 최고위 시작하자마자 네. 노골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보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의 한 수를 뒀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네. 꼭 필요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사법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거리로 삼았습니까? 그때 다 참았죠. 네. 삼권 분립을 존중하면서. 그런데 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의 권한을 여러 가지 관례에 따라서 미뤄왔어요. 네.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시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 검찰개혁 이후에 사법개혁이라는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나 향후 있을 여러 가지 이 공세에 대해서 차단하고 본인이 이 전국을 좀 더 주도하는 그런 입장에 섰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신의 한 수의 결정적인 건 이 두 인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인물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분이라도 굉장히 편향됐다면 특히나 보수 성향을 띄었다면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봉기 후보 이분은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했잖아요. 이래서 이제 무슨 이 인기 투표냐라는 비판까지 받았어요. 그때 가장 먼저 1호로 법원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만큼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후보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후보자 면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여기서 국회 동의를 받는 이 청문회 절차를 개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헌법을 위배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도전하는 거예요. 헌법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게도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불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네. 내년 6월까지예요. 네. 이 연령 정년이 있어요. 70세에서 내년까지인데 그 이후에 내년부터 이제 또 그게 늘어나잖아요. 대법원장이 대법관이 늘어나요. 그러면 내년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앉히고 본격적으로 대법관 증원이 될 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쭉쭉 앉혀 나가길 생각하고 구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민기 후보자라는 사람을 청와대는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민기 후보자의 남편이 누구예요? 헌법재판관이에요.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분의 부인을 또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이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간의 상황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나는 이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더 이상 흔들지 말라라는 신의 한 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전당대회가 끝났잖아요. 약간 이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전술을 쓰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게 첫 번째 타겟이 옳다구나 이제 조희대가 됐구나 이제 조희대가 나타났어. 이제 너 죽어라 이거지. 하지만 우리에겐 최민희 수석 최고가 있다. 비밀병기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혹시 발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쉽지 않아요. 지명직 최고위원 민주적으로 뽑아야 된다. 네. 막 이렇게 특히 던졌거든요. 청년 최고는 네. 선출직으로 청년 뽑자. 최고위원은 민주적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민주적 뽑아야 돼? 이 당 대표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도전하는 발언을 오늘 또 마침 하셨습니다. 평당원 우리 지난번에 최고위원께서 평당원을 최고위원 뽑을 때 투표했던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그 방식으로 하자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마침 또 지금 청년 최고위원 중에 정민철 후보라든지 하원기 뭐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최민희 수석과 불편한 그 패널로서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민주적으로 뽑아야 된다고 벌써 태클 걸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다. 참 격세지감인 게 하은기 언제 수박이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그러게요. 또 청년 최고위 지금 후보로 물망에 오르더라고. 최고위원이 아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전 댓글 보니까 유튜브 댓글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 하은기를 그렇게 민주당 소위 말하는 친명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이제 하은기랑 나랑 스탠스가 다르지 않았어요 민주당 있을 때. 둘 다 똑같은 수박이었어. 근데 어느 날 지금은 또 그러니까 정청래를 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슈 하나만으로 이제는 우리 형기 이러고 있다. 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지지자한테 휘둘리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진짜 조변석게 하는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또 계시잖아요. 소개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또 사법부 대단을 시작. 어떻게 돼? 이거 목소리 흉내를 못 내겠네. 흉난가 형제입니다. 근데 시작했어요? 서영기 의원도 지금 서영기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서영기 의원도 대통령 패싱한 걸 또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좀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탄핵 해가지고 진짜
맨날 말만 무슨 뭐 골목 깡패도 아니고 맨날 협박만 하고 그래서 있어.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출석을 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막 질문을 했어요. 네. 협의했습니까? 네. 청와대가 협의했습니까? 네. 라고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협의를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관례니까. 아니 지금 관례를 따를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한 게 네. 협의는 수차례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확하네. 이 얘기를 누가 가장 많이 했는지 아세요? 누가? 민주당이 했던 얘기예요. 아 그래. 민주당이 네.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네. 악법 강행 처리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네. 그때 민주당이 했던 얘기가 수차례 회의도 하고 협의는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주의 원칙, 법에 적시된 대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네. 라면서 모든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게 민주당이었어요. 네. 그러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대법원장이 제청할 수 있다고. 네. 그러면 대법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네. 헌법에 협의하고 합의하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럼 왜 협의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자신들이 무리수를 뒀던 그 논리를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니들도 당해봐라. 그러니까 이번에 네. 똑같은 게 지난 4월달까지만 해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나와가지고는 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천을 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맞아요. 그런 얘기했어요. 뉴스가 나왔었어요. 나왔었죠. 근데 네. 김민석 당시 대표가 후보 시절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대법관 빨리 임명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네.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까지 직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추천해라고 하던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아니 빨리 임명 안 한다고 뭐라 하면서 아니 이거 지금 왜 임명 추천 안 하냐고 이런 모순되는 논리 계속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는 그리고 간행이라는 게 사실 국회도 간행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간행이라는 게 네. 법률이나 어떻게 제도화나 명문화 안 돼 쓰는 거를 보완, 그러니까 입법 불비에 따르는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전 간행이라 생각하는데 그 간행이 유지되려면 상호간에 그 신의가 있어야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국회의는 간행을 누가 닦겠는지 민주당 법사위원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사위원장 야당이 가져가겠다라는 관행도 깼죠. 그렇죠. 그리고 전반기 법사위원회에서 아마 간사가 끝까지 없었을 걸요. 그렇죠. 간사도 없었어요. 나경원 의원 안 시켰잖아요. 간사 지명 예정자, 내정자. 아니 네. 간사 호소인. 간사 호소인. 게다가 검사 나경원. 판사 탄핵하는 정치를 만든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온갖 관행을 다 깨 부수고 네. 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들면서 당신은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관행을 깼어요. 탄핵할게요. 말이 안 되죠? 탄핵할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역풍 맞을 거리라는 네. 걸 아니까 탄핵은 이르지 못하지만 청문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조희대 청문회 하겠다고 했다가 네. 나와서 인사만 하시고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지율이 출렁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겪을 거다. 아, 제발 좀 했으면 대법원장이 원래 국회 출석 안 하는 것도 간행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간행도 지금 본인들이 간행을 지키기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지. 우리한테 불편한 관행은 지켜야 돼요. 민주관행이야. 아, 죄송합니다. 민주관행. 오, 맞아요. 민주간행. 아 제가 민주간행이야. 간과했네요. 민주간행을 간과했네. 민주관행이야. 근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네. 모두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 과정에서 뭐 하나 매끄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호남 반도체 외에는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돼요? 아니 그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되고 있다고. 습지도 발견됐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는데. 이 역시도 매끄럽게 본인이 꼭 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그분 지금 김민기라는 분은 향후에 본인이 원하는 대법원장이 선출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여러 걸출한 후보자가 있다면 협의해서 임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모든 인사와 관련돼서 매끄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각에 있는 분들도 모두가 구설에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제대로 협의도 없이 나갔잖아요. 네. 지금 대법원장도 또 문제가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정기국회거든요. 네. 그러면 정기국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국정 홍보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오히려 이 대법관 인선 문제로 더 시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는 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군가 그러니까 일이 다 대통령한테 가는데 지금 중간에 누가 이걸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지. 자업자득이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걸 소위 말하는 문고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과거 정부를 보면 문고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물리적인 시간과 이게 능력이 있는데 그걸 다 소화를 못 하니까
이게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순리대로 다 그러니까 각자의 파트에서 각자 우리 분업화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안 되죠. 얘기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예요? 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훈식 씨라고 있어요. 아, 강훈식 씨. 아 그렇구나. 어저께 화안 들고 가시더라고요. 네. 정무수석이 하셔도 되는 뭐. 건데. 하여튼 저는 반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그 네. 람사르 습지 예. 장록천이라는 게 흐르는데 네. 그게 7m밖에 차이 네.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반도체 부지에서.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올해 9월쯤 결정이 된대요. 음. 람사르 습지로 이제 지정이 되면 우리나라 국제 협약에 따라서 이거 이제 지켜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빼겠네요. 근데 옆에 반도체 부지가 반도체 산단이 들어오면 수온이 높아지고 그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명백한 겁니다. 그러면 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게 된 그러면 그런 상황이죠. 람사르 습지 협 그러니까 그 습지로 이걸 습지로 선정 안 되겠다. 선정을 신청한 걸 처리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아 새로운 해결 방안 이런 것도 있구나. 와우.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습지로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하는데 네. 그렇죠. 거기서 법정 보호종이 얼마나 있느냐, 네. 특히 뭐 맹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좀 면밀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환경단체들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 여러분 장릉습지입니다. 꼭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건설할 때는 환경단체가 조용히 있다가 네. 맞아요. 희한하게 보수 정부에서 뭔가 건설할 때는 환경단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도용록 나왔다고. 아유, 그러니까요. 그렇게 난리. 저도 이제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 3천 세대를 지역권에 짓겠다라는 그 공공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면서 그렇게 뭐 맹꽁이를 찾아다녔었거든요. 네. 정화를 신고. 네. 그래서 1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소 거부 소송에서 이겼어요. 처음으로. 네. 근데 국토부도 그런 걸 그리고 판사 법원도 아무리 맹꽁이고 법정 보호종이지만 이들도 살아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네.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판결문에 판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 습지를 선정되는 것도 모르는 거다. 이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분들 누구죠? 배금렬 씨? 아, 예, 어제 거기 뭐, 그분들 예, 5.18 5.18 그분들도 가시겠네요. 아, 네, 거기 가셔갖고 맹꽁이도 몰아내. 그래서 이제 한두 잔이랑 매불쇼로 막아내자고 또 외치시겠네. 트럼프 미군 기지 나가고 반도체 생산 기지 들어오고 노다지다 뭐 근데 외쳤잖아요. 우리가 만든 반도체는 미국에 팔아야 된다는 거. 미국이 안 사주면 말창깡이라는 거. 내 말이 참. 근데 저 이 얘기 끝내기 전에 이 무식한 발언에 대해서 좀 한마디. 네. 조희대 씨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자. 누가 그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네. 네. 해방 이후엔 대법원장이 없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뒤에 있는 거예요. 정부 수립 후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오 되게 네. 멋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기념식 때도 굳이 이승만 대통령 빼버려.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든 빼. 그러니까 8.15 해방만 중요하고 우리나라 48년에 우리가 정부 수립한 거 이거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되는 맞아요. 겁니다. 최악의 해방 이후 최악의 총리는 누구냐? 김민석이죠. 국가 부채 비율도 모르는 사람이 총리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최악의 해방 이후 최악의 여당 대표가 됐어요. 800조짜리 금권 선거를 해가지고 호남에다 그걸 밀어주고 전격전을 하라 그랬는데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과반을 얻지 못하고 선호 투표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 덕분에 겨우 당선이 돼가지고 이 여당 대표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대법원장한테 조희대 씨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배추밭은 잘 있는지 모르겠네.